우리는 성능 좋고 가격이 착한 무기를 마치 배송 속도의 빠르기로 우리가 전략을 세우지 않았나. 이것은 공급망의 승리였지 전략의 승리가 아니었다. 폴란드에서의 실패한 것들을 캐나다 사업에서는 반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들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최고의 칼을 만들고 정부는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명분과 장소를 만들어주는 고도의 협업 시스템, 그것이 바로 폴란드 방산 계약에서의 경험을 돌아보면 한국 방산 수출 전략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었다고 보시나요? 네, 폴란드 수출을 우리가 한번 복기해 보면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폴란드에 대한 수출을 했는지를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로켓 배송이나 맛집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했는지 아니면 평생 동반자였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은 우리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줬죠. 우리가 방산 수출에 막대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성능 좋고 가격이 착한 무기를 마치 배송 속도의 빠르기로 우리가 전략을 세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공급망의 승리였지 전략의 승리가 아니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방산 강국을 들여다보면 1970년대 미국이 이란의 F-14 톰캣을 팔 때 단순히 비행기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공군 체계 전체를 미국식으로 개조하고 수천 명의 기술자를 보내는 인프라를 먼저 깔았습니다. 한번 우리 물건을 쓰면 50년은 우리 없이 못 살게 하는 어떤 지정학적인 락인 효과를 누린 겁니다. 우리는 폴란드 수출이 가성비라는 전술적 우위는 점했지만 폴란드가 진짜 원했던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30년 동안 지켜줄 강력한 안보 생태계라는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물건을 팔았지만 그들의 안보 심장을 장악하는 플랫폼은 팔지 못한 것이 폴란드 경험에서 남긴 우리에게 준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여전히 유사한 접근을 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캐나다와 60조 원의 잠수함 사업이 내년 6월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의 반복된 폴란드에서의 실패한 것들을 캐나다 사업에서는 반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60조 원이나 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성공의 저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폴란드에서 납기와 성능으로 대박을 쳤으니 이것이 만능 열쇠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뿌리 깊은 제조업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 또 배를 팔아서 성장한 나라이지만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면 무조건 팔린다라는 상업적 논리가 방산에도 그대로 투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자동차가 아니고 60조 원이면 캐나다 국방비의 수년치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캐나다 정치인들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배가 튼튼해서 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캐나다의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그들은 국민에게 이 사업을 통해서 캐나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북극해 주권이 얼마나 확고해지는지를 설명할 정치적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카탈로그를 펼쳐들고 자막 능력이 몇 시간 있다 같은 공학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층위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에는 이러한 두 가지의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한계를 넘기 위해 정부가 말하는 패키지 딜은 어떤 수준까지 구체화되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실효성 있는 패키지 딜이 필요합니다. 잠수함이라는 사업은 캐나다의 미래를 채우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이 패키지 딜, 또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부품 몇 개 현지 생산해주고 장비 기술 가르쳐 줄게의 수준은 명함도 못 내밀 것입니다. 강대국이 독일이나 프랑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가 종합 선물 센터를 들고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패키지 딜은 이러한 국가 종합 선물 센터가 될 것입니다. 캐나다는 지금 북극해의 자원과 항로를 지키는 게 생사고란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잠수함을 사면
한국의 세계적인 AI 위성망을 통해서 북극해 감시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해주겠다 하거나 한국의 조성 기술을 캐나다 맞춤형 세빙선을 공동 개발하자 라는 이러한 제안들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캐나다는 핵심 광물 부국인데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더 시너지를 갖기 위해서 너희의 잠수함 우리가 사줄 테니까 너희 강물로 만든 배터리를 한국 전기차 공급망에 최우선적으로 넣어주겠다라는 식의 제안들, 에너지와 안보를 결합한 딜,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인 패키지 딜이고 국가종합선물센터이며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키가 될 것입니다. 무기라는 하드웨어에 그 나라의 산업적 갈등을 풀어주는 것, 소프트웨어를 꽉꽉 채워 넣어서 실효성 있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수주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위해 K방산 원팀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나요? 네, 60조 원의 사업을 앞두고 있으면서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 간에 치열한 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 간의 이러한 기싸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이슈였던 KDDX 사업이 하나냐 현대냐에 따라 2년 여간의 오랜 기간 동안 선정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경쟁 입찰이라는 방법을 결정을 최근에 했죠. 그러한 그 결정을 했지만 그 하나와 현대의 두 업체는 아직도 기업의 어떤 이익성을 위해서 많은 부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경쟁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방산 수출이라는 국가 사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 K방산의 원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산 수출은 기업 영업부장이 아니라 국가 수반이 파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팀의 재구성이란 단순히 현대와 하나가 손을 잡는 걸 넘어서 정부가 그랜드 디자이너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독일 정부를 한번 보시면 자국 기업을 위해서 캐나다에 다른 무기 체계를 도입해주는 식의 실질적인 기브앤테이크를 정부가 주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원팀은 국방부, 외교부, 산업부가 하나로 뭉쳐서 우리 무기를 사면 이런 외교적 지원과 산업적 혜택을 주겠다라는 국가적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최고의 칼을 만들고 정부는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명분과 장소를 만들어주는 고도의 협업 시스템,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원팀이 될 것입니다. KF21 수출 논의처럼 방산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한국 방산은 같은 전략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나요? KF21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사꾼이 될 것인가, 전략가가 될 것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KF21 같은 미래 자산들도 같은 전철을 밟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처럼 성능 대비 가격이 좋다는 이런 장사꾼 논리만을 고집한다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는 제품이 아니라 지식 주권을 팔아야 합니다. 비행기만 줄게가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항공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생태계와 교육 시스템 자체를 인식해 줄게 라는 비전을 던져야 합니다. 이번 캐나다 수주전은 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파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K방산은 전 세계 안보 지도를 그리고 진정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로켓 배송만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성능 좋은 무기 하청 기지에 머물 것입니다. 이제는 계산기를 버리고 지도를 펴야 할 때입니다. 결국 방산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와 미래를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개청 시 투명성과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의 강화에 중점을 둔 조직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직이 지금의 K방산 또 방산의 4대 강국 육성 수출 증대 이러한 그 기조에 맞게 조직이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60조의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같은 대형 사업이나 KF21의 수출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위 산업이 투명성,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 강화에 기초를 둔 조직에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방위 사업청이 아니라 방위 산업청이라는 이름으로 거버넌스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정부 차원에서의 그 거버넌스의 그 확대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K방산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수출의 증대와 4대 강국이라는 큰 국정 과제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국방융합기술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방위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산기술진흥원을 만든다든지 방산 클러스터를 방산우주 산업 벨트를 조성해야 된다라든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 내용들을 칼럼에 싣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고 또 수출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놓치지 말아야 할 아젠다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 산업을 위해서는 노바엑스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직접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우주 산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방산과 우주 산업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우주항공 방산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정보와 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